네, 슈피겐 코리아 감사합니다. 9월 8일 킵댄싱 슈피겐 홀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유 김유정입니다. 저는 멜로우딥이라는 팀과 하우스 오브 키치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멜로우딥은 저와 함께 활동을 한 지 10년이 넘는 그런 가족 같은 팀이고요. 사실 같이 무대에 선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다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락도 자주 하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키치라는 팀은 볼륨 컬처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서 제가 만들게 된 팀인데요. 볼륨 컬처에서 하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스트릿 컬처에서의 팀 혹은 가족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 실제 가족처럼 엄마, 아빠,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더와 파더 그리고 그 멤버들을 칠드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하우스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하우스 오브 땡땡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키치. 그래서 키치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그렇게 되면 팀 멤버들의 이름 뒤에도 그 이름이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유유니까 유유 키치 이렇게 되고 또 누구누구 키치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보깅 씬에서 적용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제가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다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도 그냥 장난삼아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마침 그 댄스 동아리가 굉장히 조금 열심히 하는 동아리였고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축제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땀 흘리면서 밤새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무대의 맛도 알게 되고 그래서 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딱 그런 느낌이 바로바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거구나 하고 느낌이 정말 확실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만 만족하지 않고 뭔가 저는 다 제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외지만 브레이킹도 배웠었고 락킹 클래스도 제가 찾아가서 막 배웠었고 힙합도 배웠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깅이라고 딱히 주 장르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팀이 올 장르를 추구하는 팀이어서 다 많은 장르들을 다 접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실용 댄스를 전공하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처럼 저도 당시에 그냥 다 모든 장르를 많이 접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접해보면서 어떤 춤이 저의 몸에 잘 맞고 어떤 춤이 잘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슬림하고 말라서 그런 각이 되게 잘 보여서 누가 이제 보깅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했을 때 그런 춤이 그루브한 어떤 그런 춤보다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거를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컨템포러리 댄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보깅의 그런 테크닉적인 거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억에 남는 대회는 따끈따끈하게도 바로 전에 나갔었던 대회인데요. 제가 지금 뉴욕에서 돌아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라텍스 볼이라는 보깅 대회를 볼이라고 하거든요. 볼룸 컬처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대회지 않을까 싶은데 라텍스 볼이라는 아주 큰 대회에 참가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그 여운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시기에 뉴욕을 다녀오게 됐는데 왜 진작에 안 갔다 왔는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배우기 위해 왔던 것이 아니라 뉴욕에 가고 싶은 거는 계획은 진작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가고 싶었거든요. 그냥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가 좀 10년이 넘었거든요. 보깅을 한지. 근데 제가 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 어떻게 보면 심판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 그 뉴욕에 갔을 때 또 바로 그 대회를 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또 일정상에 시차 적응도 못하고 바로 올라갔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그 선생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보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니까 제가 조금 초창기에 시작을 했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오리지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 배우지 않았는데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서 뭔가 제가 확신이 들었을 때 하거든요, 일을.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도 파고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를 스스로 해서 어떤 것들이 쌓이고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수업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었고 제가 추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처음 보는 오리지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하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미지가 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만약에 못하거나 하면은 한국 댄서들의 이미지로 그게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정말 예측할 수 없었어요. 보그 볼에서는 약간 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틀을 나갔을 때 바로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찹 해가지고 예선을 끝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탈락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바로 마음에 들면은 10이라고 해서 얼마 몇 초 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선에서는. 그래서 내가 올라가자마자 찹을 당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을 할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대회 룰이라던가 거기는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에 시작을 한다 해서 가면은 한 9시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희는 제 시간에 가서 이렇게 또 기다리고 하면서 되게 동양인들도 잘 없고 하니까 약간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하우스끼리의 그런 단합력들이 워낙에 강해서
하우스가 없는, 메이저 하우스가 없는 사람을 007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007인 거예요. 그러니까 007들은 약간 좀 구석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많이 위축도 되고, 몸도 적응도 아직 안 됐고, 너무 가기 전부터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덩그러니 우주에 남겨진 느낌,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댄서 분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 많이들 좋게 봐주셔서 저도 확신이 있었지만 더 내가 해온 것들,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새롭게 얻고 배운 것들도 많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킵댄싱은 아마 제 또래의 댄서분들이라면 다 같이 공감하실 텐데, 신인 댄서들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약간 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킵댄싱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추억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는 보깅을 하지 않았었고, 참 재밌게도 힙합이라는 사이드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예선 통과를 하고, 또 랜덤의 파트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도 더 전의 일인 것 같아요. 파트너를 만나서 쉬는 시간에 막 급하게 루틴도 맞추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분야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그냥 자신이 얼마나 이 분야에 깊이 들어와 있느냐인 것 같아요.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신념이 생기는 단계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춤을 업으로 삼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게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매너리즘이나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춤을 오래도록 꾸준히 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멘탈을 건강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를 떠나서 몸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댄서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항상 공연도 많고 새벽 연습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공연이나 공연을 위한 연습은 그게 보여주기 위한 쇼잉이지, 그런 연습은 단련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댄서로서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따로 자신에게 부족한 근육이나 부족한 면들을 따로 시간을 내서 단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게 이렇게 건강히 춤을 춰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젊고 어려서 잘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워밍업을 하지 않아도 자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에너지를 갑자기 끌어올릴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조금 수명을 당겨 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춤을 추고 싶으면 꾸준히 우리 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때는 누구나 미숙하고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현재의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스트릿 댄스 행사에 보깅 사이드가 생긴 게 한국에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보깅을 접하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무사히 재밌게 즐겁게 즐깁시다.